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도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국내 주식과 함께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주식부터 미국 주식까지 함께 만나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저희 방송명 3글자 바로 방송 중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시콜라텍 최근 방송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 주신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속하면서 무려 40%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까지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도 최근에 공약 주시고 8.8%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제론 같은 경우에도 3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한 종목 소개해 주시고 34%가량의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미국의 전기차 회사죠. 전문가님께서 5월 30일쯤 생방송에서 공약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공약 타이밍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공약을 주셨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70달러 선에서 공약을 주셨는데 최고가가 무려 230달러입니다. 170달러에서 공약을 주셨는데 230달러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테슬라라는 종목 하나만으로도 현재 4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장에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꾸준하게 공약 주시면서 가장 이 공약을 많이 강조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노란톡 안에서도 공약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생방송에서도 이렇게 테슬라를 공약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보시면 6월 3일 173달러에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매수 사인 남겨주셨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11.5%의 수익까지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테슬라 전량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저희 교육방에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인증 사진들까지 남겨주고 계시죠. 10%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수익을 또 챙겨갔던 테슬라, 많은 분들이 테슬라 후발주 없냐, 후속주 없냐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오늘 후속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 이후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8.8%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 주신 당시 조금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이 공약 주신 이후로 조금 단기 상승이 이어가면서 8.8%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빠른 수익, 단기적인 수익을 또 안겨다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전문가님들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공약을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론이라는 종목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역시나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죠. 5월 초쯤에 이 제약바이오 주 쪽 그 안에서도 제론이라는 종목을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약 주신 이후로 조금 주가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무려 30%대의 상승률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제론이라는 종목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아직 엔비디아만큼 상승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공약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나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으로는 대한해운, ST팜과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까지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소개해 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 쌓아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 안에서도 테슬라와 스타벅스, 제론이라는 종목 다양하게 소개해 주시면서 역시나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시콜라텍 교육방 혜택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국내 주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목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육방과 함께 하시면서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까지 모두 세세하게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말 시황을 통해서 주말 동안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시장에 있을 만한 이슈들, 일정들까지 모두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교육방 혜택 모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죠. 두 분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이윤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밤마다 돌아오는 이윤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동결 인하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이런 이게 어질어질한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되고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11시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함입니다. 오늘 미 증시는 휴장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두보 전진을 위한 휴식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위대하고 더 수익률적인 면도 더 크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좋은 주식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원히도 증시콜라텍과 영웅 전찬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증시콜라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식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송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문자입니다. 문자 한 통 생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저희 방송명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윤호 전문가님과 먼저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사실 오늘장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오아시스 같은 장이었어요. 네, 이 네.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아니요. 네. 계속이요. 어. 약간 요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나요? 저도 희망찬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이 막 빠질 때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렇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장이 뭔가 올라갈 것 같아. 네. 이때 환호성 지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1% 정도 상승 나오면서 좀 마감이 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6% 정도 네.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좀 기분 좋게 나와서 그것도 이제 외인과 기관이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좀 기분 좋은 거라서 더 의미가 깊기도 해요. 왜냐면 달러 환율이 1390원대였다가 1381원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요것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파월이 또 뭐라고 했어요? 이게 또 인플레가 둔화가 되는 건 맞아. 네. 그런데 아직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쉽게 나는 말을 안 할 거야를 던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네. 전문가님, 그래도 저는 최근에 네. 연준 의장 파월이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1월에도 그랬어요. 12월에도. 그랬나요? 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네. 그분은요. 네. 약간 나쁘게 말하면 지조가 없는 거고요. 네. 좋게 말하면 상황에 잘 맞추는 거라고 봅니다. 음. 이게 뭐 지금 자산시장 자체가요. 사실 자산시장이 거품이 나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연준 의장이 이제 뭔가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뭐 주식, 뭐 암호화폐 이런 자산들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다 선반영하면서 폭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경계해서 쉽사리 금리를 언제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작년 12월에 이미 겪었어요, 그걸.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연준 의장인 파월이 말로 자산 시장을 누르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갈 거다. 그런데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또 FOMC 회의가 있죠. 그것도 있는데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이요? 네,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 전에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7월, 8월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10월, 9월 중순에서 10월까지도 보고 움직여야 되는 장세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딱 아시고 11월 대선 있다. 딱 머리에 딱 기억해 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 너무 안도하시면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월에 미국의 대선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이 대선 일정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쪽을 살펴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준비해 오신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또 파월의 의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쪽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 시장이 네. 일단 언제쯤 진정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종목을 이제 뭔가 내가 보던 종목이 있으면 공략을 해야겠어. 네. 그걸 이제 언제 봐야 되는지는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멘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이렇게 천천히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뭐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자,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인상이 될 때 네.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요.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거나.
보통 인공지능, 제약 음. 이쪽이 좀 타격을 크게 입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쪽이 왜 타격을 많이 받느냐? 네. 미래 가치를 이미 선반영을 해가지고 아, 주가가 그쵸. 크게 불어나는 그런 거품이 많이 끼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거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쫙쫙쫙쫙. 줄어들고 있죠. 네, 좀 빠지고 있죠. 네. 그러면 뭘 봐야겠습니까? 그런 쪽을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11월 대선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해 말까지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지표도 다 그렇게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게끔. 그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약은 개별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좀 이렇게 작용하는 섹터예요. 제약은 사실 네. 변동성도 좀 굉장히 크잖아요. 큰데 네. 빠지는 변동성이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조금 무섭더라고요. 제대로 알면 그만한 게 없는데 네. 어설프게 들어가면 당한다. 그러면은 일단 제약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남았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인가요? 인공지능 남았죠. 오. 인공지능은 지금 뭐 네. 예전에 뭐 닷컴 버블 때를 지금에 뭐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지금 인공지능은 예전에 닷컴 버블을 연상시키는 그런 현상이다, 네.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공지능 계속해서 뭐 투자 안 하는 데 있어요? 뭐 사용 안 하는 데 있어요? 사실 모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인공지능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네, 닷컴 버블은 그런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네.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런 버블이 생긴 거고요. 지금은 검증된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투자를 하고 있고 오. 그리고 또 우리 뭐가 있어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요거만 봐도 지금 이제 AI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요.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 좀 이제 지난 거긴 한데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를 했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셨나요, 전문가님? 저는 완전히 다 보진 못했는데 네. 좀 처참하긴 하다. 네, 여기까지 그쵸. 하겠습니다. 예. 네. 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보면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네. 하면 트럼프는 사실 친기업에 가깝습니다. 친기업 정치.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라든지 뭔가 부가가치가 쫙쫙쫙쫙 창출될 것 같은 사업에는 팍팍팍팍 밀어주는 요즘 화끈하게 밀어주는 게 이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팍팍팍 밀고 있는 게 뭐냐? 2023년에는 테슬라 2차 전지였고 2024년엔 뭐다? 인공지능이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선반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번 해 초에 AI 섹터들이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다시 좀 사그라들었는데 절대로 그렇다고 눈 밖으로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또 유엔 총회에서 AI 결의안이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이게 또 사담을 좀 더 더하자면 이걸 또 한국에서 또 이게 제시를 한 거라고 해요. 이걸. 네. 예, 이거를 미국과 중국이 앞장서서 협력을 해가지고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냐? 쉽게 얘기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AI를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AI를 사용하는 국가와 사용하지 않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안 그래도 심했는데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요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개발도상국 쪽에도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 이게 바로 AI 결의안 채택인데 이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만약에 닷컴 버블 때처럼 그냥 그렇게 우후죽순 생겨나기만 하고 실체가 없어요. 기술력에. 그러면 이런 게 실제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유엔 같은 되죠. 데에서 안 네.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구글 코리아의 사장이 이제 AI 기업의 성장을 좀 돕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구글 하면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예요. 네. 예. 근데 이 광고를 이 AI적인 분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매출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AI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선두주자가 없다 아직. 예,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키우겠다. 한마디로 그냥 AI 쪽에 뭔가 이제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이 AI라는 게 사실 일상에도 지금 점점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음. 사실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요? 챗 GPT에다가 많이 물어봐요. 아, 그것만 한 게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굉장히 또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똑똑해요. 네. 얘가 저도 이제 뭔가를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웬만하면 이제 잘 안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부들부들하게 대답을 하게 만들지 좀 더 네. 냉철하게 이 T 땡노마 약간 그런 것처럼 네네. T처럼 대답할지 F처럼 이걸 할지도 네. 대답할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강도를. 맞아요. 네. 네. 이걸 보면 참 이게 AI가 우리 삶에 점점 녹아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플이 $220로 돌파했잖아요. 주가가. 맞아요. 그게 네. 왠지 아시죠? 인공지능 때문이죠. 아이폰 그리고 시리에 네. 인공지능을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폰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나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범위에서 뭔가 AI주들이 올라오는 거면 의미가 없는 게 맞아요. 거품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삼성 갤럭시 핸드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지금 AI를 계속해서 넣고 있잖아요. 네. 이렇다는 거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AI주가 지금 뭐다?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를 공략을 해야지. 그리고 요 뭐 앞에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뭐 네. 홈플러스도 뭐 자연어 처리 홈플러스 우리 동네에 웬만하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서도 뭐 AI 챗봇 서비스를 론칭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야근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생스럽게. 그럼요. 네. 또 그런 이제 업무 과다를 좀 이렇게 덜기 위해서 생성 AI를 좀 이용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딱 특이점이 보일 정도로 상승 나온 종목이 또 있어요. HLB. HLB. 네. 맞아요. 제약주들 전일에는 상한가를 일제히 가기도 했죠. HLB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네. 그런 HLB조차도 AI 신약 개발 기업에다가 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가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님, 사실 이렇게 AI가 시장에서 좀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네. 왜 인공지능 주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각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리 보자. 네. 네. 이게 계속해서 모멘텀은 쌓이고 있고 뭔가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데 AI주 자체는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들이. 네. 그런데 뭐다? 상승이 차익 매물을 쭉 뱉어내고 나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다. 네. 그럼 뭐예요? 지금 봐야 공- 되는구나. 공략 타이밍이라는 거. 아니 나중에 올라갈 때 잡았다가 매달릴 거예요. 이렇게 차익 매물 대롱대롱 이렇게 뭐 보통 철봉하는 것도 개인 아니고. 투자자분들의 입장,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네. 저는 그런 편입니다. 더 많이들 배우셔야겠-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그걸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나도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네. 더 가려나? 더 가려나? 그쵸.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자, 뭐 아무튼 더 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 이제 또 보면 엔비디아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또 그저께까지만 해도 주가가 무섭게 빠졌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뉴스 뭐 보면 야, 엔비디아 어디까지 빠지나. 그 유튜브 영상을 너튜브 영상을 좀 찾아봐도 엔비디아 어디까지 빠지나. 이런 영상들 은근히 좀 자극적이니까 네. 많이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제가 간략하게 좀 그냥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벌써 10년, 20년 전부터요. 이 컴퓨터 그래픽 카드, 이 GPU 쪽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경쟁을 조금 할란가 말란가 할 만한 회사가 AMD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런 기술력을 지금까지 갖고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독점을 한다. 거의 독과점을 한다라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 시장도 그걸 반영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AI가 허상이었다면 얘가 반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장에서도 10% 이상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뭔가 이 AI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도 뭔가 그 아직 싹 트지 못한 씨앗을 돌보는 것처럼 좀 한 번 한 번씩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썩은 씨앗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딱 알아두시고 AI는 죽지 않았다. 요거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인공지능 관련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테마주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미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인공지능 쪽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바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인공지능 쪽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인공지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네. 또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HBM도 같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인공지능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HBM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BM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 네. 하지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건 눌려 있는 섹터다. 사실 오늘 HBM, 이오테크닉스 이런 음. 종목들은 이미 상승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제가 크게는 AI와 HBM을 가져왔지만 AI를 봐야 된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먼저 AI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간 여기 한 8종목 제가 가져왔죠. 7종목 가져왔죠. 이 7종목은 일단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많다, 셀바스 AI 빼시면 됩니다. 총 6종목 중에 하나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AI 주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딱 3종목만 좀 한번 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네. 자, 만약에 이거 설명을 좀 듣다가 이윤호의 관심 종목 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맞으면 맞다 하고 바로 공개해버리겠습니다. 네. 아마 영특한 여러분이라면 금방 맞추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를 볼게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보면 2023년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2024년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요. 근데 2024년을 보면요. 2024년 초에 어떻게 됐어요? 약간 슈팅이 나왔어요. 얘는 대장주도 아니고 그냥 약간 그냥 AI 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눌렸죠. 계속해서 눌렸고 뭔가 반등의 기미가 이제 나올랑 말랑 하는 이제 그런 기점에 딱 있어요. 딱 보시면 엄청 눌렸네요. 많이 눌렸어요. 근데 네. 이 회사가 기술력이 없거나 테마성만 짓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생성형 AI 하면 사실 생성형 AI 기술하면 이 회사예요, 사실. 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가 사실 2024년 동안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AI 주들이 상승 나올 때 네.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 한 49,8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AI 주의 대장주로 잠깐 동안 군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쭉 빠졌죠. 지금 금리 동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면서 AI 주들 네. 약세를 보였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한 것까진 괜찮아.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간 것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피레침처럼 이렇게 점점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 보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이러지 네. 마시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하락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 주식에서도 요건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AI가 이렇게 눌린다. 지금 시장에 뭔가
관심 밖으로 벗어났다라고 해서 나도 이제 관심 꺼야지가 아니라 얘네들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주들 세 가지 종목을 보여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인공지능 관련주 지금 저점일 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혹은 전혀 몰라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회사 어떤 회사인지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일단 세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거는 바로 이 회사의 사업 영역 첫 번째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공개하는데 이걸 먼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AI 섹터 대장 자리를 최근 들어서 놓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제품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온디바이스 AI 뭐 관련주다 해가지고 굉장히 상승 나온 적 많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 자체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뭔가 이게 이목을 좀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이 회사는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이라든지 뭐 요런 쪽들도 두루두루 다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허황된 테마가 아니라 딱 사업을 하고 있는 진짜 알짜배기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 공개를 한다. 이거를 적어드렸는데 일단 정보보호 투자 현황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뭐 솔직히 이거 재미없죠?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오픈하는 거예요. 회사가 정말 깨끗해야 오픈을 할 수 있겠네요. 깨끗하고 잘해야지. 네. 그래야 투자가 들어오죠. 오. 만약에 조금 캥기는 게 있거나 네. 조금 아직 부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개를 못하죠. 숨겨야죠. 공개 못 하잖아요. 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바다 갈 그런 네. 날이 오잖아요. 그럼요. 바다 딱 가봐요. 내가 만약에 몸매가 네. 너무 좋아. 네. 막 이 남자는 막 근육 막 탁탁탁 잡혀 있고 여자는 네. 라인 딱 좋고 막 그러면 네. 이 뽐내고 싸매지 않아요. 뽐내고 싶죠. 뽐내고 싶죠. 네. 남들이 하지 말라 해도 해. 네. 근데 팍 뒤로 쪄 있어. 그럼 그러면은 껴입어야죠. 그럼 껴입어야지. 네. 회사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좀 자신감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신감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참 또 재밌는 게 이 정보보호 공시가요. 필수인 회사가 있고 필수가 아닌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 필수인데 이걸 공개하는 거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네.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에 맞춰서. 그런데 이 회사는 여기 밑에 빨간색 칸 볼게요. 이 회사는 매년 자발적으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딱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AI 섹터 대장 자리를 놓친 적 없는 회사입니다. 요거 그냥 매일 주식을 보시는 분이라면 알 수도 있어요. 차트만 봐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그럼 여기 제가 있는데 그냥 한번 공개 한번 해버리고 교육방에서요? 볼까요? 네, 교육방에서 공개해 볼까요? 그냥. 그럴까요?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많이들 아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경제방송 3년 차인데도 어떤 종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방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지금 바로 이 공략주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앞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오셔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인공지능 관련주,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또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두 차트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교. 비교. 네. 네. 비교하려고. 물론 비교하는 문화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네. 자, 먼저 제가 갖고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차트 한번 보십시오.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2024년을 기준으로 좀 가져온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저점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갱신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AI나 개별 이슈 때문에 한 번씩 아주 그냥 마그마 기둥을 뽑아내는 게 보여요.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이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네. 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이번에 초에. 그렇죠. 네. 근데 쭉 상승 나왔는데 어때요? 이야, 미끄럼틀인가? 네.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든 기술력이 있든 이게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AI가 조금 잊혀질 만한 상황에도 개별 호재가 있다거나 네. AI 관련된 뭔가 호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어요. 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딱 여기서 안정적으로 주가 딱 받치고 있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좀 더 크게 한번 볼게요. 네. 좀 더 크게 한번 보면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2022년부터의 차트예요. 어때요? 추세. 계속 상승을 하긴 했네요. 계속 상승해요. 근데 이게 그냥 허수로 상승을 하는 거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기술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호재를 쌓으면서 이렇게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네. 전문가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많은 분들이 뒤늦게 참여를 해주시면서 네. 어떤 종목인가요? 모르겠어요라고 남겨주고 계시는데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께도 알려주시는 건가요? 알려드려야죠. 네. 네. 알려드릴 거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대로 와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해외 시장,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시장 보는지 항상 말씀해 드리니까요. 그때그때. 그럼요.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단기적으로 눌려 있는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대장주의 자리를 최근 들어 놓친 적이 없는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포착을 해가지고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드리는 게 바로 우리 증시 콜라텍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오늘 국내 주식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인공지능 관련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AI 섹터 대장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좀 전 교육방에서는 어떤 종목인지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인공지능 관련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 만나볼 시간입니다. 영웅 전천남 전문가님,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너무 순서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좋아할 아닌가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그럼요. 방송 화면에 네. 나오는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쉬운 마음으로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화면에 더 나오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 기다렸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한국 주식을 준비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 한국 주식보다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수익률이라든지 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종목 소개해 주시기 전에 사실은 테슬라를 한번 자랑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네. 왜 테슬라 준비했어요? 요새 안 좋은 얘기 많던데 이렇게 했지만은 네. 결국엔 테슬라 제가 173달러에 공략을 하자 했고 그리고 196달러에 매도를 하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는 11%에서 12% 가까운 수익을 드렸어요. 하지만 진짜 이 테슬라라는 게 좋은 회사라는 게 좋은 회사라는 그 이름 명품 회사라는 그거에 좀 타이틀에 걸맞게요. 저희가 청산 사인 드리고 나서 추가 상승 나오면서 실제 공략가 대비해서 44% 가까이 상승 나오는 또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이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에코프로나 뭐 LNF나 뭐 또 어떤 거 있죠. 뭐 포스코라든지 2차 전지나 전기차를 대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 달 사이에 40%나 상승 나온 거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의 테슬라는 그만큼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제 이 방송 보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 그럼 테슬라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테슬라를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더욱더 큰 상승폭을 보이고 더 빨리 상승폭 보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나운서님,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테슬라를 놓치신 분들은 오늘 종목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렇죠. 실제로 뭐 한국 주식을 하시든 미국 주식을 하시든 많은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아 반도체를 공략할까, 뭐 2차 전지를 공략할까, 네.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를 공략할까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공략해야 되는 섹터는 물론 반도체 좋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엔비디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섹터고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오늘 뭐 발표된 FOMC 의사록만 보더라도 이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생각하면은 기준금리를 더욱더 올려야 된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좀 반대하는 게 이미 시장 추세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준 의원들이 너무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조금 공포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시장에 조금 차익 매물들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닐까. 전 이런 조금 좀 제 입장에서 제 주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로 인해서 조금은 더 낙폭을 크게 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위기는 기회라는 말에 있듯이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다른 분들보다도 오히려 수익을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라든지요, 아니면은 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의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테마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량한 회사를 준비해봤는데, 이제 그 회사가 바로 어떤 회사냐? 바로 화면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 XOM이라는 회사입니다. XOM. 실제로 이 XO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미국 주식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회사인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다르게 코드 번호가 아닌 심볼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엑슨모빌이라는 회사를 상징하는 심볼을 나타낸 거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홈페이지 화면에서 가지고 온 것처럼 석유를 시추하거나 또는 천연가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또는 석유를 시추된 석유 같은 경우를 정제해가지고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오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가 또 이 엑슨모빌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140년의 업력을 가진 장수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다 겪은 기업이 이 회사다 말씀드리는 거고,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사업 전문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메이저 정유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한마디로 미국의 뭐 도미니언 에너지든 다른 뭐 에너지 관련 회사는 미국 내에서만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도 사업을 하지만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답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아우러 가지고 그냥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요, 좀 중동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데 상관없이 석유가 나올 가능성만 있다 하면은 이 기업이 먼저 탐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 해당 국가에 우리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매출 내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140년 동안의 업력을 가지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나왔던 회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3년 사이에 실적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S-오일이라든지 뭐 정유업계와 다르게 계속 어닝 쇼크가 아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역시도 계속 탄탄하면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발판까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일단은 실적도 탄탄하고, 그리고 현재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절대 다른 전 세계 어떤 회사도 이 회사를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회사만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를 표현하는 상징할 수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 사업성만 봤을 때는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셨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회사를 수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은 엑슨모빌이라는 기업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 시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적도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데 테마주 성격까지 띠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엑슨모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콜라텍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콜라텍이라고 세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오늘 엑슨모빌 실적도 살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이 기업의 실적도 좋지만 제가 듣기로는 배당이 또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 네. 템포 쉬어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뭔가요? 배당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네. 한 템포 쉬어야 되니까요. 정말 오바가 아니라요. 가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정말 크레이지합니다. 네, 어썸한 회사예요. 네. 네, 왜 어썸한 회사고 크레이지한 회사인지 이제 네. 말씀드릴 건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을 배당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형광펜을 좀 칠해 드리려고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3년만 놓고 봤을 때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에 4번을 배당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요. 평균적으로 3%대가 돼요.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자들만 공략을 하는 회사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연금 저축을 넣는 분들, 노인분들보다도 이 회사를 연금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1년에 4번 배당을 통해가지고 연금 받는 그런 조금 부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 옆에서 뭐 있어야 된다. 또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회사가 그런 거예요. 이 회사에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으로 돈이 돈을 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와 정말 크레이지합니다. 41년 연속이나 배당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연간 배당 수익률 3%. 여러분들도 아시죠? 지금 어느 시중은행 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적금 상품 가입하신다고 해도 3% 이자 주는 데 없습니다. 3% 이자 주는 데 같은 경우 만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면은 입금 금액이 다릅니다. 매달 넣어야 되는 금액이 또 다르고 조건도 붙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1,000만 원 집어넣든 1억을 집어넣든 100만 원 집어넣든 1년 사이에 배당 수익률은 3%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1년에 4번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혜주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가 전통적 에너지를 고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의 천연가스와 다르게 이분은 원유, 전통적 에너지 고수하기 때문에 이분이 백악관 들어갔을 때는 이 회사가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우리나라가 그 포항의 대왕고래라고 해가지고 포항 영일 만에 석유 발견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거를 또 검증했다고 하는데 이 액트지오의 대표이사가 근무했던 회사가 엑슨모빌이고 심지어 이 엑슨모빌이 대왕 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세계 심해 유전 개발 바람 다시 분다.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13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걸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생산까지도 한다고 하니까는요. 이 회사 앞으로 그냥 석유 기업만으로 보면 안 되고 리튬 기업으로 보고 전기차 기업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S-오일이라 중앙 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 공략하는 것보다도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냥 엑스모빌 공략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뭐 해외에서 만든 명품백을 살 겁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MCM백 살 거예요. MCM백보단 구찌, 프라다, 샤넬, 땡넬 이런 게 낫잖아요. 네.
그만할게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